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일부 환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면회 제한 때문에 환자를 만날 수 없었던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학대를 보다 못한 같은 병실의 환자가 상황을 녹음해서 피해자 가족에게 제보를 했고 직접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병상 270개 규모의 요양병원입니다. 석 달 전 78살 아버지를 이 병원에 입원시킨 김모 씨는 최근 같은 병실 환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심하래. 아버지가 매 먹고 매일 여기나 먹고 살아주는 거 얘기할게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폭력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이 환자는 간병인의 음성까지 녹음해 보내줬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말끝마다 심한 욕설은 기본. 왜 죽지 않느냐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안 뒤지네, 어떻게. 뒤지네. 내가 뭐 때린다, 이렇게. 용변을 뒤처리하면서도 폭언이 계속되고 이게 또, 이게 처먹어. 처먹어. 가만히 있어갖고. 몇 분이야, 계속. 심지어 아버지를 때리는 소리까지 담겼습니다. 나는 싸지. 가족들은 즉시 병원으로 가서 제보자를 만난 뒤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맞았는지 어딜 때렸어요? 아니요, 꼭 찌던데. 얼굴도 때려요? 얼굴한테 좋아하니까. 실제로 아버지의 팔과 다리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엉덩이를 비롯해 기저귀가 닿은 곳은 욕창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수염은 오랫동안 깎지 않아 덥수룩했고 몸에서는 심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수염이 이렇게 막 길게 이렇게 있었어요. 목욕도 안 시키는지 여기가 냄새도 나요. 면회 제한 때문에 석 달간 2번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만났던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쪽 발이 아빠 마음대로 안 돼? 그렇게 자꾸 내려가? 문제의 간병인은 같은 병실 환자 5명을 함께 돌보던 공동 간병인.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간병인은 단순히 밀쳤을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매일 자기를 뭐하느냐 환자한테 잘 해주려고 했었는데 오해한 것 같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결국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간병인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4살의 할머니를 오랜 숙고 끝에 요양원으로 모신 가족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양원 생활을 하는 할머니의 표정은 환하고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할머니가 전치 14주에 골절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역시 제보 사건인데요. 할머니 외손녀께서 직접 제보를 주셨는데, 그냥 좀 영상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보하신 외손녀의 할머님은 84살이시라고 합니다. 뭐 고령이시고 또 치매도 있으시다고 해요. 하지만 이 가족들 또 삼촌이 한 5년가량을 정말 정성으로 집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들이 일을 해야 하니까 혼자 집에 이렇게 계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혼자 밖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려서 뭐 경찰이 찾아오는 일도 몇 번 반복되기도 했었고 또 가족들 나간 상태에서 혼자 방에만 계시도록 두는 것도 그것도 또 못할 일일 것 같아서 가족들이 정말 고민 끝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요양원에 올해 1월에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양원에 처음 모셨을 때 요양원 측에서 뭐 색칠 노래라든가 아니면 종이접기 노래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그런 모습 사진도 찍어도 보여드리고요. 할머니도 웃으셨대요, 많이. 그래서 잘했다, 잘한 결정이다라고 안심을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점점 할머니가 가족들이 면회를 가도 말수가 없어지고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할머니의 표정 변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그냥 이제 할머니가 살짝 제 정신으로 살짝 돌아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보호자가 꼬집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요양 원칙을 워낙 또 신뢰를 하고 있었을 시기라서 크게 의심치 않고 넘어갔는데 할머니가 네, 치매 이제 기운이 있으시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말만 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도 저 입장이기도 하죠. 요양보호사가 잘 해줬을 거다, 관리 잘 됐을 거다 하고 믿고 넘어갔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멍이 좀 크게 발견이 돼가지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알 수 없는 멍이 몸 곳곳에 생겨났다.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문제지만 이제 몸 곳곳에 멍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면회 갈 때마다 할머니 뭐 손등, 뭐 몸 곳곳에서 이제 멍이 발견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물어보겠죠, 요양원에. 할머니 몸에 왜 이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냐 하니까 요양원 측에서는 특별한 일 없었고요. 할머니가 그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시는 과정에서 부딪혀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이후에 이제 면회 온 가족들한테 요양보호사가 나를 꼬집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 가족들이 그냥 아무 요양원이나 보낸 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보고 요양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이야.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잘해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더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멍이 아니라 눈가에 아주 큰 멍이 든 겁니다. 이때부터 가족들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멍입니다. 커지고요. 요양원 측에 이때 CCTV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CCTV를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 결국 사달이 나고 맙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발끝이 머리까지. 네, 지난달 10일 가족들은 할머니가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대퇴부 골절로 응급실에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양원 측이 한 해명은 기저귀를 갈다가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한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CCTV를 보니까 사실과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CCTV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요양보호사가 베개를 들어서 할머니를 때립니다. 또 할머니가 손을 들자 주먹으로 내려치기까지 하는데요. 이번엔 할머니가 발을 들러 올리자 왼쪽 발목을 확 낚아채더니 할머니의 머리까지 쭉 꺾어버립니다. 할머니의 왼쪽 다리는 부러져서 힘없이 축 처졌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새를 느낀 요양보호사가 할머니 다리를 괜히 만져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신 대로 기저귀를 갈던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 일로 대퇴부가 골절이 됐고 결국 할머니는 수술대에 오르면서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의사도 부러진 뼈 모양이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나오는 모양이라고 판단했고요. 가족들은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게 CCTV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찍혔기 때문에 망정이지 사실 저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치매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이 복통이 터져서 죽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 여자 참 인성이 어떻게 보면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이 너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죄송하다. 뭐 죄송하다라는 얘기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건이 기사되니까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어르신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마사지식으로 다리를 들다 그랬다. 또 어르신이 꼬집을 해서 말리려고 하던 게 그렇게 보인 거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퇴사한 상태거든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사과는커녕 연락도 한 통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제 그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현재 밝혀진 것만 지난 3월에서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 저렇게 폭행을 한 정황을 포착을 해서 지금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요. 그런데 또 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도 빨리 받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오면 말이죠. 저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인데 왜 저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제보 메일과 제보 카톡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양원, 요양병원에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보내신 이런 분들의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방송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CCTV 영상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제보자분들의 말씀을 믿고 싶죠. 그런데 지금 이 제보자분처럼 CCTV 영상을 구하지 못하시면 저희가 좀 방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 이런 폭행 피해를 입는 것 같다라는 심증이 딱 드시면 무슨 수를 좀 써서라도 꼭 CCTV 영상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방송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참, 이 하는 짓을 보니까 과연 저 할머니 혼자겠는가? 진짜 화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제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이런 사고가 나고 나서 CCTV 5개월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요양원 측에. 요양원 측에서 CCTV 업데이트를 이유로 2달치만 주겠다. 그래서 2달치를 하루도 안 빼놓고 한 개도 안 빼놓고 전부 다 꼼꼼히 봤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충격적인 건 이 제보자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 같은 방에 있는 다른 또 노인분들에게 똑같이 또 폭행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오고 심지어 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들 역시 할머니들을 막 이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막 다루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요양보호사는 퇴사했겠죠. 그 사람 빼고 나머지 모두 정상 근무 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단 다른 가족들한테도 알려야 되잖아요. 예. 알리려고 했는데 이제 네이버 밴드, 그러니까 이 요양원이 그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있어서 거기에 이 사실을 좀 알리려고 그랬는데 제보자 가족들을 강퇴시켰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지금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증거 영상들 모두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건 뭐 제보자 주장이라고만 좀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결국 그 요양원, 그 요양보호사, 눈 가리고 아웅. 자, 이번에 덜미가 딱 잡혀버린 겁니다. 저희가 그 해당 요양원에 전화를 했어요. 제작진이 그런데 전화하고서 놀라서 뭐야 이거 하면서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요양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JTBC 사건 반장님 PD라고 합니다. 네. 뉴스 좀 많이 나온 그 폭행 사건 말인데요. 그건 저희가 모르는 건데 저희 쪽 잘못 거신 거 아니실까요? 요양원 아닙니까? 요양원은 맞는데요. 저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일 없기 때문에 저희 쪽은 아니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PD가 전화를 했는데 진짜 잘못 건 줄 알고 죄송합니다 했어요. 너무 차분하게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희 아니고요. 잘못 걸었고요. 들으신 것처럼 그런 일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제작진이 다시 그 제보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가 맞습니다. 저 요양원 맞았고요. 지금 그 제보자분에 따르면 모든 언론에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할머니 가족들 전화도 저런 식으로 받았대요. 연락을 아예 안 받고 있어서 그래서 제보자가 결국엔 요양원에 찾아갔더니 우리 또 뭐 전화 제대로 응대했는데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또 나왔다라고 해요. 지금 요양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섰다라고 하고요. 일체 무슨 위자료가 됐든 병원비가 됐든 이런 손해배상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요양원 측에서 우리 그러면 학대 예방 교육은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은 추가로 밝혔다고 합니다. 와, 교수님,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다 알고 전화를 했는데 저희 그런 일 없습니다. 잘못 거셨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더 분노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지금 뭐 저게 다 CCTV로 나왔는데 또 전화를 그렇게 받아서 우리 PD께서 깜짝 놀라서 사과를 할 정도니까 저것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전략 같은데요. 지금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게 이제 통상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잘 하지 않는 게 저게 지금 대퇴부 골절이니까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커서 지금 이제 만약에 치매가 있는 분들은 치매가 훨씬 심해진다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선망 현상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전에는 가족들 얼굴도 다 이렇게 알아보고 이름도 불러줬는데 지금은 자기 딸에게 언니라고 부른대. 아유, 어쩜 좋아. 그리고 가족들에게 존댓말로 제발 여기 그 요양원에서 나가게 해 주세요라고 부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보자의 그 어머니, 즉 다시 말해서 이 할머니 딸 같은 경우는 그날 사고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다니던 그 직장을 갖다 그만두시고 바로 이 할머니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떤 또 후유증이 있냐면 나머지 이 그 가족들이요. 야,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왜 저기에다가 모셔가지고 저렇게 됐을까라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그러시지 마세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나왔던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 보고 더욱더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일한 유형의 피해자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요양보호사가 철저한 사법 처리를 갖다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아, 진짜 이름 그냥 확. 이 70대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신 아드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자, 전해주시죠. 네, 이 제보자는 아버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수술을 하면서 병간호를 했고요. 또 3년 전에도 아버지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부상을 당해서 골반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때도 일도 포기를 하고 병간호를 했는데요. 하지만 아들도 있고 생업도 꾸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 2년 전에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시게 됐습니다. 이 관계자들에게 아버지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크실 거다. 화내시는 거 아니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찾아뵈면은 항상 잘 지내고 계셔서 안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와 요양보호사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요양보호사에게 효자손을 휘둘러서 이 보호사의 팔에 금이 가고 머리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괜찮냐고 물었더니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좀 다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놀라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사과를 직접 드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다 찾아뵙겠다고 했고 치킨 20마리도 준비를 해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사고 쳤구나 싶어가지고 치킨 20마리를 사들고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요양원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요양원 측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노인 전문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가면 혹시 좋게 좀 말씀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5시간 지났을까 조사관들이 전화 옵니다. 조사관들이 전화 와서 조사관들이 얘기하니까 괜찮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도 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니까 조사관이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요? 보호자님 그게 아니고요, CCTV를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조사관이 CCTV 영상 꼭 보시라 해서 진짜 서둘러서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이 아드님이 달려가셨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하셨대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이제 효자손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요양보호사님이 목을 조르세요, 같이.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휠체어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요.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이제 그러면 가버리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못 걸으시는 분인데. 근데 굳이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발로 배를 밟고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동영상 볼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휘둘렀으니까 죄송하다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동영상을 봤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두 발로 올라가요, 가슴 위에를. 뭐 손으로 짚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무게를 그대로 실어서 올라가요. 그렇게 누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아프니까 발버둥 치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머리 위를 눌러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네, 정말, 네, 저렇게 요양소에서 어쨌든 뭐 아버지가 뭐 잘못을 해서라고 맨 처음에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동영상을 보니까 저렇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요양보호사의 입장을 어쨌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아버님께서 침대를 좀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들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로 효자손으로 이제 이 요양보호사를 때렸고 거기에 이제 놀라기도 했고 또 이제 싸움이 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효자손을
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얘기를 하다가 이러다 뭐 또 아버지께서 또 일어나면은 더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아버지를 좀 제어하려고 휠체어를 가지고 머리 위를 눌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휠체어로 이렇게 뭐 목을 졸랐다는 거 이런 거는 오해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너무 흥분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또 여기서 더 큰 일이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깨 쪽을 누른 것이지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당초 요양원 측의 설명과 CCTV 영상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요양원은 그러면 저 영상 속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풀 영상은 안 봤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양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 벌어진 날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효자손을 뺏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다쳤다고 보고를 했고 그 실제 CCTV 영상을 봤는데 당시에 요양보호사가 보고한 내용하고 그리고 그 다친 내용을 보니까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나오고 안 봤는데 나중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 그러면 뭐가 이상이 있나 싶어서 전 풀 영상을 봤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봤던 거 지금 뭐 시인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풀 영상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영상 봤는데 7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실랑이가 벌어지고 폭행이 있었던 상황까지 딱 4분 정도였더라고요. 그걸 다 못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드님이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요, 교수님? 네, 이 아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도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은데 게다가 또 이 사건을 깨닫는데 6일이 지나서나 이 상황을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건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날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4일 뒤에 아버지께서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고 왼쪽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이제 요양원 쪽에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14일 날 가서 보니까 갈비뼈에 골절상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큰 폭행이 있었으면 10일 날 당연히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요양원에서도 이 상황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해서 넘어갔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이제 이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서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 갈비뼈가 골절이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다 보호자한테 연락을 먼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이틀이 지난 16일에 돼서 연락을 한 겁니다. 자, 요양원 측은 우리는 숨길 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노인보호기관과 시청은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따르면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늦었고요. 입소자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말만 듣고 피해자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통증 호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병원 진료가 늦어진 상황 등을 전부 학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례 판정을 해서 지자체에 넘길 예정이고요. 지자체에서 영업정지나 단순 교육 권고 등 행정처분을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버지가 언어장애, 청각장애인 점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요양원이 사건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2년 동안 계셨는데 또 다른 학대가 있지 않았나 의심도 든다고 합니다. 요양원 측은 사과를 했고 현재 합의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모두 고소하셨다고요? 그렇죠. CCTV 보고 이걸 고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경찰에 바로 가는데 고소를 하러 가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남편이 전화 왔다고 합니다. 어디 쉬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서 지금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50만 원 줄 테니 좀 참아라 얘기하고 그걸 듣고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50만 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절대 우리 아내가 두 발로 하지 않고 한 발로 누른 걸 잘못 본 거라고 하니까 CCTV 휴대전화에 다 영상을 저장해 놨거든요. 이걸 보여주면서 아니 한 발이든 두 발이든 하면 안 되지요. 뭐 중요합니까? 더 나아가서 휠체어 바퀴로 지금 누르는 그러니까요. 모습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요양보호사 사과는 없다고 그러고요. 두 요양보호사한테 책임을 물을 예정이고 다만 신경이 좀 손상돼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양보호사분도 뭐 맞긴 맞았나 봐요. 그래서 손을 맞아서 신경이 손상이 됐다. 그래서 쌍방 고소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워 요양원에서 15분 거리의 내과로 향하는 이진주 씨. 그녀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먹던 약 대신 이곳 내과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복용한 후 몸 상태가 확연히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처방전을 뺄 거 다 빼고 했는데 지금 진짜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웃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는. 그럼 그전에는 어머니 상태가 그동안 가면 맨날 그냥 이렇게 정신이 나가. 그냥 멍하니 얘기도 못 하시고. 치매를 앓고 있는 진주 씨의 어머니. 요양원에서 약을 먹을 때는 늘 잠만 자며 몸 상태가 나빴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나 되네요. 네. 제일 하라는 건 저는 이 약을 이렇게 독하게 먹여갖고 이게 약이 아니라 더 독을 많이 저게 하는 것 같아갖고 그런 게 있네. 쇼크죠, 저도. 진주 씨 어머니가 먹은 약은 무려 8가지.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이 맞는지 진주 씨 어머니를 직접 진료한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신경정신과 약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를 이렇게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재우기 위해서. 쿠에타핀정하고 케프라정. 이게 미쳐 날뛰는 정신분열증 환자들 약이에요. 이거는 좀 심해요. 신경정신과 병력이 없는 환자한테 쿠에타핀 저런 게 들어갔다는 거는. 저거 하나라도 들어가면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저런 게 들어가면. 간 기능이 나빠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수면 유도제를 2종류나 쓰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방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다른 노인들이 처방받은 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면 유도제를 거의 90%는 수면 유도제를 드신다고 봐야 돼요. 어르신들 중에 90%는. 누가 이런 약을 처방한 걸까? 확인 결과 요양원은 의무적으로 최소 월 2회 방문 진료하는 의사를 둬야 하는데 이 촉탁의가 문제의 처방전을 썼다는 겁니다. 직접 해당 요양원의 촉탁의를 찾았습니다. 신경정신과 약도 처방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신경정신과 약이 줍니다, 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치매가 한 70~80%가 다 치매 환자예요. 선생님은 약 자체 내과 전문의신데 신경정신과 약을 모든 걸 다 완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신경정신과 병 자체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다 물어보고 공부하고 다 그것을 안 하고는 촉탁이를 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의혹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주 씨가 한 달에 한 번 지불한 어머니의 요양원 이용료 명세서 본인 부담금 20%, 공단 부담금 80%, 식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진주 씨가 요양원에 낸 돈은 한 달 약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요양원이 명세서에 드러나지 않는 돈을 받았다는 것. 식사를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으니까 영양차인데 나들이면 어떠냐. 한 10번 이상 됐거든? 많이 맞은 것 같아요. 한 번 낼 때마다 얼마? 보통 최근에는 약값이 한 6만 원에다가 그게 뭐 5만 원이나 10만 원이 넘죠. 요양원에서 권한 것은 영양수액. 종류에 따라 1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더욱 이상한 건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도 안 되고 현금만 요구했다는 겁니다. 다 현금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동생이 그거 갖고 왜 이체를 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걸 못하게 해갖고 한번 여기 사무원하고 싸웠다고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엄마를 맡긴 상황이니까 그냥 그런 거 불협화음 나는 게 안 좋으니까 그냥 항상 약자가 되니까 그냥 해된 대로 해고 그렇게 여직해왔죠. 영양수액의 정체는 과연 뭘까? 해당 요양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녀는 진주 씨 어머니뿐 아니라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에게도 수차례 영양수액을 맞췄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장 많이 놓은 건 전문 의약품 위너프 페리주라고 합니다.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도 한 달기 정도야 조금 지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이제 맞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맞춰주는 경우도 많았죠. 어르신 식사 못하셔서 영양제 좀 놔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지 누가 안 돼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요양원 측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은 보호자들의 마음을 악용해 노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영양수액 위너프 페리주를 맞게 했다는 주장. 사무국장이 오더를 내려서 놔줘라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놔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거부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기가 책임지겠노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된 거죠. 원래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다 치워놨고. 보호자에게 돈을 청구하기 위한 용도로 썼다는 주사 기록 일지를 살펴보면 실제 위너프 페리주가 대부분입니다. 날짜별로 이렇게 쭉... 여러 종류의 영양 수액 중에서 유독 위너프 페리주를 선호한 이유는 뭘까? 제일 비싸니까는 이제 그거를 제일 많이 놔줬죠. 페리주 주사 맞았을 때는 거의 한 13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이 돈 욕심이 너무 많으셨던 거죠. 우리는 한 의약품 납품업체를 찾았습니다. 근데 요양원의 납품을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어요. 그거는 왜 그렇죠? 이게 법이에요. 약사법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요양원이라고 무조건 다 줄 수가 없고. 법적으로는 요양원으로는 전문 의학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약사에서도 이런 약을 병원이 아닌 곳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 요양원의 전문 의약품인 위너프 페리주를 납품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 다른 도매업자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요양원으로 납품을 기존에 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 했었는데 요양원은 우리나라가 뭐 공무원이 뭐 어마어마하게 훌륭해갖고 거기까지 가서 쓰면 안 돼요. 요양원은 거기 뭐 어르신들 누워 계셔갖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쓰면 안 되거든요. 여보세요? 위너프 페리주를 한번 납품했다는 업체. 우리 옛날에 요양원 납품했던 데가 어디죠? 요양원이야. 이거 얼마예요? 3월 초반에 들어왔어요. 4079 4079이요? 위너프 페리주 한 개의 도매가는 약 4만 원. S 노인요양원에선 가격을 3배로 부풀려 1회 13만 원 가량을 받고 노인들에게 위너프 페리주를 마쳤던 겁니다. 2017년 투여 횟수는 총 104회, 약 9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미가 나잖아요. 그리고 완전 돈벌이 수단으로 저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요양원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유튜브를 통해 답변했습니다. KBS는 의사 처방 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보호자들한테 현금을 받은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신지? 의사 처방 또는 어떤 의료 행위도 없음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응급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의사 처방에 의해서 영양제 공급 시 이제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했고. 실제 의사의 처방이 있었는지 촉탁의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생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그 환자의 상태를 보시고 처방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경우 오면은 전부 다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로 처방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다 전화 오고. 왜냐면 굉장히 의사가 전화로 처방을 해도 괜찮은 걸까? 전화로 한다는 것 자체가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법상으로도 당연히 불법이고요. 이게 하나의 복지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깔려